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이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날씨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포항이 19.4도를 기록하면서 포근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부족한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뚝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영덕과 포항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은 비나 눈 소식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구름만 많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좀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1도, 영덕과 포항 12도, 경주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앞바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바다는 구름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요.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령화로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현실인데요. 그런데 울진군이 농촌 인력 지원단을 구성해 일손이 부족한 농민도 돕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신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내버려둔 고추밭에 잡초 억제용 부직포와 피복 비닐을 걷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농민이 아닙니다. 울진군이 운영하는 농촌 인력 지원 단원입니다. 또 다른 농가에서 봄 감자를 심는 아주머니들도 24명으로 구성된 농촌 인력 지원단원. 지원단은 울진군이 하루 인건비 6만 원 중에 2만 5천 원과 4대 보험, 작업자들을 태워줄 차량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울진군 지부는 작업복과 상해보험,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적소에 인력을 투입하여 농가 소득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로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울진에서는 농번기 일손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사람 하나 인력을 쓰는데 11만 원 내놓으라니 이 11만 원을 주고 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쓰자 이러면 그 농비가 만만치 않는데. 하루 8시간 노동과 토 일요일 휴식이 보장돼 비농업인 주민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일 끝나면 딱 4시 반 넘으면 모시러 오거든요. 그러면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상 좋은 거 없잖아요. 연간 2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연인원 4천 명의 인력을 창출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과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는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도입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원전 주변 지역에 한 해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원전 주변 지역에 우수산 업체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한수원 신입사원 채용 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부와 한수원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청의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14개 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선도시장에는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는 포항 효자시장과 고령 대가야 시장이,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는 포항 북부시장과 영덕시장 등 7곳이, 그리고 청년몰 및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는 안동 중앙신시장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선도시장에는 3년간 최대 25억 원, 문화관광형 시장에는 3년간 최대 18억 원, 골목형 시장은 최대 6억 원, 청년몰은 최대 15억 원, 청년상입 창업 지원은 점포당 최대 2,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처음으로 백제 전시가 개최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특별전으로 백제 문화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꽃무늬의 황금 조각판에 금꽃으로 장식한 금제 관꾸미개. 섬세하고 화려했던 백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왕흥사터에서 나온 치미는 국내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치미로 중국 수당의 영향을 받아 웅장하고 수려함이 신라와 닮았습니다. 기와를 조립해 만든 수도관은 상수도가 있을 정도로 발달한 백제의 도시계획 수준을 보여줍니다. 영남 지역에서 백제 전시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전시는 2015년 7월 본에서 백제 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유적지구인 웅진과 사비, 전북 익산에 걸친 백제 후기 유물 800여 점을 소개합니다. 일본에 전해진 우수한 정원 문화와 오늘날에도 손색 없는 백제 칠기 문화가 첫 선을 보이며 왕의 냉장고와 화장실 문화 등 백제인의 생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장옥 작가의 동자승이 전하는 행복한 이야기가 경주 갤러리 배동에서 열리고 심관 이형수의 수묵편지전이 영덕 예주문화회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만 2산업단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완료해 기업들이 이 제품을 쉽게 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13억 원을 투입하고 KT와 포항해양수산청 등과 전선 이설 사업을 협의해 공사 시작 10개월 만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일만 2산업단지에는 선박 블록을 생산하는 강립중공업과 주식회사 힘스 등이 입주해 있으나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한전주와 통신주 등으로 대형 제품 운송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이달 들어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이달 들어 돼지고기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오른 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닭고기 가격도 조류 인플루엔자로 킬로그램당 육개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45%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리 생채 가격도 50% 정도 오른 8,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AI 여파로 닭고기 산지 가격이 30년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육개협회는 지난 6일 기점으로 킬로그램당 육개 생계 시세가 2,690원으로 1년 전 이맘때보다 59.2% 올랐고 협회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도 인상되고 있고 대부분 육개 농가가 AI 발생 이후 병아리 입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도입된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함께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여전히 도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해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환자와 보호자가 기존 간병비의 4분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까지 지방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으로까지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구는 대상 의료기관 99곳 가운데 23곳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했을 뿐입니다. 병상 기준으로는 전체 15,400여 병상 가운데 천여 병상으로 도입률이 7%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천 22.9%, 서울 10%, 부산 9.2%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 8%보다도 저조한 것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는 그나마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구로서는 초라한 성적입니다. 대구의 대학병원 4곳 가운데 지금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경북대 병원이 유일합니다. 대구 가톨릭병원은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지만 동산병원은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시설을 갖춰놔도 인력이 안 되면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도 제도 도입을 미루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면 환자의 수도권 유출을 심화시킬 수도 있어 지역 의료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 규모가 가장 컸던 영덕군 영해면에서 오늘 18일 3.18 독립만세의거 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98년 전 일제강점기에 영해장터에서 국권 회복과 민족 자존의 가치를 드높인 선열들을 추모하고 호국 충절의 고장 영덕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행사는 전국 규모의 사진 공모전과 체험, 관람 수기 공모전, 독립 줄다리기와 만세 윷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경북의 1인 가구 비율은 30.4%로 5년 전에 비해 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릉군이 39.3%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포항시는 25.9%로 가장 낮았습니다. 철강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철강 제품 수출이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철강제 수출은 29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수출 실적으로 올렸고 넉 달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철강제 수출 단가가 지난달 20.2% 상승했고 철 구조물 수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시개원한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자연 그대로의 수목원과 그 규모에 놀라며 봄날을 즐겼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육지 서구의 시베리아, 봉화군 춘향면 새벽리 백두대간 수목원이 따스한 봄 햇살을 듬뿍 안았습니다. 관람객들이 호랑이 모형의 순환 열차를 타고 수목원 곳곳을 둘러보며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시 개장한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벌써 하루에 수백 명의 관람객이 예약을 한 뒤 수목원 탐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발 3,000m 이상 극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고산식물을 재배 전시하는 알파인 하우스와 자생식물원, 암석원 등 31개의 전시원은 자연박물관 그대로입니다. 외국의 자연이 아직 훼손되지 않은 그런 뭐 사파리라든지 수목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또 20여 개의 각종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지만 190억 원으로 조성된 시드볼트는 수목원의 핵심 시설입니다. 지하 35m에 조성된 시드볼트입니다.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식물의 종자를 영하 20도에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지구상의 종자가 없어지면 이곳에서 종자를 끄집어내 살리는 세계적인 종자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5헥타르 규모의 호랑이 숲에는 백두산 호랑이 2마리가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내실에 머물고 있지만 조만간 자연 방사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목원 측은 운영 관리 체계를 정하고 7월 말쯤 일반 국민에게 정식으로 개방합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런 해설 등 국민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저희 수목원에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중점 시설 200헥타르를 비롯해 5,100여 헥타르에 2,200억 원이 투자된 수목원은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과 산업화, 산지자원화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해빙기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 현상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구원은 땅속에 스며든 물이 주변 기온에 따라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져 경사면과 축대, 옹벽 등이 균형을 잃는 해빙기 전조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유관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급경사지 붕괴 사고 103건 중 해빙기의 20%가 발생했습니다. 울진군은 소나무 재선증병이 우리나라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조경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계도와 단속에 나설 예정인데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으로 자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경주시는 신경주 역세권 개발법인이 올해부터 기존 민간대행 개발 방식에서 법인 직접 시행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해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경북개발공사가 토지와 지작물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매입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보상 업무를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신경주 역사 앞 53만 7천 제곱미터를 미래지향형 자급자족형 부도심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임에 성공한 포스코 권호준 회장은 앞으로 철강 수익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추진했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리튬을 비롯한 신소재 개발에만 올해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권 등 외압에 벗어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후계자 육성 시스템을 마련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날씨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포항이 19.4도를 기록하면서 포근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부족한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뚝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영덕과 포항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은 비나 눈 소식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구름만 많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좀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1도, 영덕과 포항 12도, 경주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앞바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바다는 구름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요.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